답은 AI 반도체, 또 최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네, 돈 되는 종목들 낱낱이 파헤쳐보는 벌거벗은 종목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나무를 보기 전에 숲을 봐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숲도 사실은 나무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맞아요. 자, 마찬가지로 증시에서도 시황의 큰 틀을 볼 필요가 있겠지만 한 종목 가지고 심도 있게 볼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개별 종목 하나 딱 잡아서 벗기고 또 벗겨서 정말 심층 해부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낱낱이 벗겨주실 분 모셨어요. 도움 말씀의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오늘의 종목 그냥 말씀드리면 사실 그 재미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약간의 힌트를 드리고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네. 상정해커 힌트 하나 좀 주시죠. 오늘의 이 종목, 힌트. 네. 힌트, 쉽게, 이재필 전문가님이요. 아니, 종목업계에서 뭐 방산도 있고 로봇도 있고 한두 가지가 아니긴 할 텐데 저는 사실 알겠습니다만 네. 이걸로는 시청자분들은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더 아마 주세요. 이재필 전문가님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다 알 것 같은데 이걸로 부족하다 하시면 예. 저희가 또 벌거벗은 종목사 첫날이니만큼 제가 좀 예능으로 준비했습니다. 뭐예요? 그냥 노래 한 곡 좀 불러볼게요. 어머, 노래요? 지금 제가 목 상태가 별로 안 좋긴 한데 힌트, 첫 번째 힌트 노래 힌트 나갑니다. 주시죠. 네. Somewhere over. 다음 가사는 네. 저만 그려지는 게 아니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힌트예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노래 힌트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노래해 주셨으니까 네. 저는 그냥 침묵하고 행동으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노래 받고 행동 힌트 나갑니다. 자, 힌트 바로 드릴게요. 잉치키, 잉치키 이런 거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리 안 할게요. 이 정도만 해도 그런데 힌트는 네. 충분히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말이죠. 저희 노래 힌트 드렸고 또 행동 힌트, 춤으로 또 힌트를 드렸습니다. 예. 다들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의 종목 VCR 보시죠. 국내 최초로 이족 보행 로봇 휴보를 개발한 회사. 가이스트 연구팀이 모여 설립한 회사로도 알려져 있죠. 네,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로봇 외기를 걷고 있는데요. 휴보의 성공으로 미국의 수출을 이어가는 등 승승장구하며 2014년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습니다. 2018년에는 평창올림픽에서 로봇 체험 서비스를 선보였고 2020년에는 협동 로봇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죠. 이후 2021년 2월 코스닥에 상장해 단기간에 급격한 주가 상승을 보여주며 로봇 대장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공모가는 10,000원이었는데요. 최근 17만 원대에서 거래되는 것을 보면 상장 이후 주가는 자그마치 1600% 오른 겁니다. 16배, 10배거 이상의 초대박 수익률을 보여준 것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 상승의 원년은 바로 지난 2023년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새해 첫 거래일부터 들려온 소식.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약 600억 원 상당의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때부터 시작된 로봇붐으로 연초 3만 원대였던 주가는 9월엔 24만 원대까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도 삼성과의 후광 효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재료기도 하죠. 하지만 경쟁 심화와 실적 불확실성, 단기 급등 부담에 발목이 잡혀 올해는 주목받지 못했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벌거벗은 종목사,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발가벗겨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바로 누구나 예상했겠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습니다. 로보틱스. 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부터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아주 상세하게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기 전에 자, 먼저 이재필 전문가님. 예. 아니, 이 종목 예전부터 말씀 많이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예. 언제부터 관심 갖게 되신 거예요? 처음 관심 가진 거는 제가 이 4차 산업혁명 관련 강의하면서 그때 2019년도에 1년 내내 야인시대에서 강의를 해드렸는데요.
그때부터 관심이 있었는데 이게 로봇 주식들이 매매할 게 너무 없는 거예요. 뭐 그때 당시에 매매하던 게 뭐 휴림 로봇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RS 오토메이션 이런 것들을 매매했었는데 똘똘한 로봇주가 하나 상장되면 진짜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2021년도 초에 상장이 됐거든요. 그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였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상장되니까. 시가총액이 그때 당시에 상장되고 뭐 3천억, 4천억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2021년도 말쯤에 이 시비를 발행했는데요. 여기서 이 보통 기관들 보면 시비를 받을 때 뭐 좀 회사 안 좋은 데는 이자도 주고 표면이율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제로고 만기 이자도 제로고 이게 보통 시비 발행할 때 주가 떨어지면 이 가격을 낮춰주잖아요. 예. 근데 그런 조항이 없어요. 이 주가 하락에 따른 뭐 이 전환가의 하향 조정은 없음 이렇게 딱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주가가 18,000원대. 이건 자신감이다 이렇게 느끼시는 그렇죠. 거군요. 뭐 이거 기관들도 은행 쪽들도 포함돼 있고 막 이렇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는 무조건 올라야 이 사람들도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담당자들 같은 경우는 문책 안 받으려면 주가가 무조건 올라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배짱이죠, 배짱.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전환가액이 18,000원이었어요. 네. 그때부터 2022년도 1년 내내 사모았죠. 그때는 정말 로봇주 광풍이 슬슬 불기 시작했을 때인데 예.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하나둘씩 좀 벗겨보겠습니다. 이 로봇 생각해 보시면은 이 상당히 많은 분야가 있잖아요. 뭐 협동 로봇도 있고 그렇죠. 보행 로봇도 있고 그리고 뭐 감속기도 있고 상당히 좀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가 나눠지는데 이 로봇 산업 전체적으로 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 중에서도 뭐 만드는 회사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아, 그쵸. 이 로봇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일단 지금 제일 먼저 이게 커갈 시장은 협동 로봇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요. 협동 로봇. 그 협동 로봇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부품이 있는데 뭐 다른 로봇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로봇 부품은 가장 중요한 게 감속기, 그리고 서브 모터. 이 감속기하고 서브 모터 합쳐갖고 로봇 원가의 한 50%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협동 로봇 기준으로. 그렇게 되니까 그게 전부 다다라고 봐도 되고요. 예. 그 외에 뭐 구동기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이 서브 모터하고 그다음에 감속기를 합쳐놓은 거 요걸 액추레이터라 그러거든요. 액추레이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뭐 그렇게 되는 거고 주요 부품은 감속기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구분을 하면 이 산업용 로봇하고 서비스 로봇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산업용 로봇은 우리 뭐 자동차 공장들 이런 데 보면 뻘게 갖고 벅벅 튀는 거 있잖아요. 공장에서 돌아가는. 예, 무서운 거. 예. 근데 그거는 이 법으로 사람하고 같은 공간에서 일을 못 하게 돼 있어요. 위험해서. 예. 예, 그래서 그걸 대체할 게 협동 로봇이 그걸 대체를 할 수 있는데 협동 로봇은 이 한 공간에서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협동 로봇이 가장 먼저 커갈 쪽이고 그다음에 서비스 로봇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저 AMR이라 그래서 물류창고 같은 데서 이 뭐 물건들 옮기는 로봇 납작해 갖고 쭉쭉 이렇게 다니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저 엔젤 로보틱스 얼마 전에 상장됐죠. 그렇죠. 거기서 만드는 게 웨어러블 로봇. 사람이 보행이 불편한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차고 보행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요거는 뭐 엔젤 로보틱스도 있고, 저 삼성전자에서도 보핏이라는 웨어러블 로봇을 만들어서 이제 좀 있으면 판매가 될 네. 거예요. 예. 자, 요런 게 가장 큰 종류고, 또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반도체 공장 같은 데 보면 우리 공장에 TV 보면 뭐 왔다 갔다 막 이렇게 공중으로 막 돌아다니는 그런 로봇 있잖아요. 아, 네. 그거를 겐트리 로봇이라 그러거든요. 뭐 그런 것들,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로봇 종류가 있는데요. 가장 궁극적으로 나중에 가야 될 거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네. 휴머노이드 로봇 기준으로 지금 2004년도에 전 세계 저 보급 대수가 한 4,500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근데 2030년에는 66만 대 정도 될 거다라고 골드만삭스 쪽에서 나온 우와. 보고서가 있거든요. 이거는 자릿수가 너무 많이 차이 나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뭐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날 부분들은 협동 로봇하고 그다음에 제일 먼저 늘어날 거는 이 서비스 로봇, 서빙 로봇 같은 것들 이런 쪽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로봇의 산업에 대한 이해를 살펴봤습니다. 로봇하면 사실 다 같은 로봇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네. 어떤 로봇을 하는지도 꼭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구체적인 제품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여기서 어떤 로봇, 어떤 제품들을 만드는지 궁금하거든요. 요 라인업도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다 합니다. 다 해요. 예, 우리 흔히 보면 두산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은 협동 로봇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뭐 T 로보틱스 이런 거는 자율이송 로봇 이런 것들이 주고 기업들마다 뭐 뉴로메카 같은 경우도 협동 로봇이 주고요. 예. 근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다 이거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태생 자체가 그래요. 욕심이 좀 많았어요. 아니, 욕심이 많은 게 아니라 네. 가장 난이도가 높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네. 먼저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크닉의 정점인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정점이 있는 거니까 다른 거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2020년부터 협동 로봇 좀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서빙 로봇 그거도 만들어서 지금 제품화 돼 있고요. 그리고 사족 보행 로봇도 플랫폼 보유하고 있고요. 그다음 휴머노이드 로봇 휴보 그거 보유하고 있고 최근에 만든 거는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아마 이거는 바퀴를 달았더라고요. 네? 사람 같이 만들었는데 다리가 없고 그냥 바퀴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요게 용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팔다리 같은데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요. 감속기도 다 들어가야 되고. 그럼 단가를 좀 더 낮출 수도 있고. 그렇죠. 단가를 낮추면 우리 울퉁불퉁한데 이런 데 지나다닐 때는 이 다리가 있어야지 넘어다니고 그럴 그렇죠. 텐데. 그때 감속기 같은 거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근데 요거는 그냥 공장 같은데 평평한데 그런 데서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러면 굳이 그런 게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굳이 그런 게 네. 필요가 없죠.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도 바퀴 달린 휴머노이드 로봇도 있고요. 또 하나는 천문 마운트라는 걸 만들어요. 우리 하늘의 별 같은 거 천문 관측하는 그런 망원경 같은 거 그런 거를 만들었는데 요거도 일본하고 이스라엘 이런 데다 수출하고 그랬거든요. 로봇이 아니라 약간 천체 망원경 같은 거. 그렇죠. 근데 이게 로봇 기술이 들어가서 쭉 찾아다니면서 관찰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대단했던 게 뭐냐면 우리 누리호 발사했었잖아요. 예. 거기서 페어링 분리되는 장면 그거를 지상에서 찍은 영상이 없어요, 지금까지. 없었는데 그냥 공중에서 그 본체에 이렇게 카메라가 달려서 떨어져 나가는 거 그것만 잠깐 촬영되고 말았는데 지금까지 촬영이 안 됐었는데 오전호 교수님이 그거 직접 했더라고요. 네. 지상에서 그 누리호 올라가는데 페어링 분리되는 거 이 부분을 촬영을 했는데요. 이게 제일 높이 올라갔을 때가 191km 올라갔을 때. 와닿지가 않아요, 191km. 그러니까요. 그거를 쭉 추적하면서 찍어낸 거예요. 근데 이게 버진 갤럭틱 있죠. 그쵸, 우주여행 미국에. 간다라고 네. 막 그랬었잖아요. 그게 이거 반도 안 돼요, 높이가. 그거 간 거보다 2배 이상 높은데 그걸 촬영해냈거든요. 이 부분은 이것도 굉장히 나중에 큰 기술이다라고 보는데 뭐냐 하면 우리 북한에서 인공위성 막 쏘잖아요, 요새. 네네. 스파이 위성 같은 거 그런 거 감시할 때 굉장히 유용한 용도로 쓸 수 있거든요. 방산용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나중에 성장 동력이 될 거고요. 기술이 얼마나 뛰어나면 이스라엘, 일본 이런 데서 수입해 갔겠어요. 예전 같으면 일본에 우리가 기술을 수입해 왔어야 되는데. 그렇죠. 상당히 다방면으로 또 그러니까요. 기술을 가지고 있네요. 우리가 로봇 할 때 로봇의 그 모습만 자꾸 떠올릴 텐데 로봇 공학에 들어가는 이 기술 자체가 정말 다양하게 들어가고 있다. 네. 그 중에서도 기술력이 워낙에 뛰어난 회사이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산업은 다 지금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 네. 분명히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면 로봇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얘기 듣고 보니까 이제는 방산이라든지 우주항공 이쪽으로도 연결시킬 수 있을 만한 고리가 좀 보이는데 이 라인업 얘기해 주신 가운데서 가장 좀 솔깃하는 게 이 휴보. 이 휴보를 이 회사가 만들었다. 휴보는 알아도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만든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 휴보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어떻게 이것을 좀 만들게 됐는지 비하인드 스토리 좀 알려주세요. 이게 휴보를 처음 개발하기 시작한 게 2002년 월드컵 하던 해 1월 달부터 시작해서 2004년 12월 달에 개발을 완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 3년이 걸린 거죠.
자, 근데 이게 세계에서 두 번째 만든 이족 보행 로봇이었어요. 첫 번째는 어디가 만들었냐 하면 일본의 혼다. 아, 역시. 혼다에서 네. 아시모라는 로봇을 만들었거든요. 20년 동안 개발했대요. 20년 동안 개발하고 그 개발하는데 투입된 돈이 3천억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이건 써먹지도 않았고 그냥 우리 이런 거 만들었어. 그러고 있었는데 이 휴보를 오준호 정확히 얘기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만든 게 아니라요. 오준호 교수님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완성을 하려고 하는데 국가에다가 정책 자금을 지원했대요. 근데 이거 가능성 없어. 안 돼. 하고 딱 자르더래요. 그래서 오준호 교수님이 그 카이스트 교수님들이 그런 게 있다네요. 이 연구비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을 한 사람이 뭘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 몰아주는 그런 게 있대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오준호 교수님 포함해갖고 5명이 그러니까 1,000만 원씩 있었는데 예. 5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그걸로 완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총 들어간 돈이 네. 몇 억 안 되는 거예요. 일본에서 3천억 들여서 20년 동안 해 만든 거를 예. 오준호 교수님이 5천만 원으로? 3년 만에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건 역사적인 가성비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그때는 없었죠. 그걸 딱 만들어 놓으니까 정책 자금 안 돼 하던 사람들도 돈 줄게 막 그러더래요. 역시 우리나라의 결과를 빨리 보여줘야지 맞아요. 뭔가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신문 기자들이 엄청나게 와서 막 이런 거 개발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연락이 막 온 거예요. 해외에서 연구소 쪽에서 야 우리한테 한 대 팔아라 막 그래서 그거를 수출을 많이 했어요. 많이 팔아갖고 한 대 5억에 팔았다 그러더라고요. 자 근데 그걸 팔아서 만든 회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예요. 아. 휴보 팔아서 만든 회사가. 그러면 그 교수님, 오 교수님이 이 회사 예. 창립자신 거예요? 그렇죠. 최대 주주죠. 아. 좋습니다. 휴보가 정말 맹활약을 해서 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친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미천이었어요. 네, 미천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대표적으로 휴보까지도 살펴드렸는데 이 라인업 중에서 이 중에 알짜배기 그 핵심 모델이 뭔지 좀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데 이거 지금 이 제품들을 누가 사주고 있는 건지 이 얘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제일 먼저 매출이 나오는 거는 지금 대부분의 매출은 이 협동 로봇에서 나오고 있고요. 역시 협동. 예, 지금 그 나오는 부분들은 그렇고 뭐 사족 보행 로봇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은 매출은 안 나오는데요. 현대로템하고 이 사족 보행 로봇을 만들어서 지금 군용으로 개발 중이거든요. 군용으로. 이런 용도로 이 사족 보행 같은 경우는 그거를 해서 정찰용으로 쓰고 또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하마스하고 전쟁하잖아요. 네. 그 전쟁터에서 발견된 로봇이 미국의 고스트 로보틱스에서 만든 사족 보행 로봇이 거기 출연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족 보행 로봇은 그렇게 쓰일 거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협동 로봇을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제일 잘 팔리는 게 지금 매출이 나오는 게 이거니까요. 지금 이 협동 로봇은 여러 군데 쓰여요. 그리고 종류가 몇 가지 됩니다. 네. 몇 개 이렇게 되는데 모델별로 예를 들면 뭐 가벼운 거 치킨 들어야 되는데 100kg 힘 쓰는 로봇 굳이 필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없죠. 그 낭비죠. 예, 그러니까 그 모델별로 크기도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요. 자, 이거는 저 RB 시리즈라 그러는데 이 협동 로봇 세계 1위가 유니버셜 로보틱스라고 있어요. 네. 근데 걔가 뭐 한 지금 전 세계 한 50% 정도 장악하고 있는데 네. 현대사무중공업에 이거 용접하러 그 로봇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때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RB 시리즈 협동 로봇도 같이 들어갔어요. 세계 1위와 지금 같이 예, 같이 들어가서 현대사무중공업에서 용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봇이 용접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그림이 좀 재밌긴 하네요. 예. 이거 마스크 쓰나? 팔만 있으니까 뭐 마스크는 필요 없겠죠. 사실 조선 섹터 같은 경우도 인력난 때문에 뉴스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에 또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네요. 다 그걸로 대체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제.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카이 있잖아요. 한국항공우주. 그쪽하고 계약 체결한 게 있는데요. KF-21 우리 차세대 전투기 있잖아요. 4.5세대. 네. 제가 방산 쪽도 관심이 많아갖고 네. 그쪽도 좀 보는데 그 생산 라인 있잖아요. 거기에
협동 로봇을 공급하기로 계약 체결한 게 있어요. 아. 그러니까 요건 올해 11월 달까지 공급 계약 체결을 한 게 있는데 뭐 그것도 올해 매출에 다 잡힐 거고요. 또 작년에 삼성 웰스토리라고 있거든요. 네. 요건 뭐냐 어떤 회사냐면 삼성그룹의 구내 식당을 책임지는 그런 기업이에요. 이쪽에다가 이 협동 로봇 공급하기로 계약 체결한 게 있고 그리고 엔누카다라는 푸드테크 기업이 있거든요. 아, 그런 곳이군요. 예, 요거 해외 조리하는 기업인가 봐요? 오. 우리나라 기업인데 해외 진출 많이 했어요. 아, 이름이. 예. 네. 근데 여기하고 또 계약 체결한 게 있어서 처음에는 이쪽도 머리를 좀 썼겠죠. 이거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렇죠. 처음에 10대를 계약했었거든요. 근데 써보고 난 다음에 100대를 추가 계약했거든요. 성능이 확실히 좋나 보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런 쪽에 들어가면서 지금 실제로 가장 먼저 매출이 발생될 부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듣고 나니까 저는 더 관심이 가는 게 보통은 전방산업이 이 조선이면 조선, 방산이면 방산 따라서 전방산업에 따라서 되게 부침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럴 경우는 로봇은 전방산업이 없는 거잖아요. 다 여기저기 하잖아요. 그쵸? 그냥 우리 이제 만약에 우리 앵커님 식당을 하면요. 네. 그 로봇 하나 지금 한 1,400만 원 정도 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그거 한 사람 인건비 낸다라면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쓰죠. 괜찮지 써야죠. 않아요? 저는 100% 써요. 그러니까 게다가 써야죠. 요즘에 오래 일할 수 있는 사람 뽑기도 어려워요. 맞아요. 사람 뽑기 그리고 어려워요. 또 하나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몰라서 그러는데요. 저거 식당 같은데 좀 큰 데 가면 로봇이 서빙하는 거 많이 보셨죠? 봤어요. 네, 봤어요. 네. 그게 대부분이 중국산이에요. 아. 왜냐하면 싸기 때문에. 예.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면요. 이게 420만 원에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원래는 이게 아닌데 70%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소상공인들한테. 아, 네. 그러니까 그 서빙 로봇 그거 지금 하면 42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가격적으로 경쟁도 되겠네요. 정부 지원받고. 예. 네. 이렇게 또 앞서서 해외 기업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난가, 얼마나 업계에서 또 인정을 받고 있나 이런 부분들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중요하죠. 저는 이게 세계 탑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는데 예.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었냐면요. 휴보를 만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난리가 났었어요. 전 세계에서. 연구소 이런 데서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이적보행 로봇에 쭉 타고 올라가면 조상격 되는 그게 휴보다라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시모에서는 처음에 만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런 거 만들었어. 그리고 그냥 사람들 야 보기만 봐 따라 막 이러면서 다른 데 이렇게 안 내보냈는데요. 예. 이걸 팔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판 대상이 연구소, MIT 공대 아. 이런 데다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이걸 사갖고 갖고 연구를 해서 다른 로봇들 뭐 이런 것들도 만든 그런 케이스고요. 또 하나는 2015년도에 다르파 챌린지라고 있었어요. 다르파 로봇 챌린지. 이게 뭐냐 하면 그 전에 우리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났잖아요. 네. 거기 사람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데 로봇을 쓸 수 없을까 하면서 미국 국방부에서 주관해서 로봇 이 경진 대회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재난 상황을 주어지고 로봇을 이렇게 투입을 해서 임무를 수행하는 거. 그 임무 수행하는 게 보면 뭐 장애물도 막 있는데 그거 다 이래 지나가 갖고 뭐 밸브도 잠그고 뭐 계단도 올라가고 막 이런 임무 네. 몇 가지를 줬는데요. 거기서 예선하고 뭐 이런 것들 다 거쳤는데 예선에서 2등 했고요. 본선에 올라가서 1등을 했는데 이게 또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에 본선에 올라온 쪽들이 뭐 MIT 공대도 본선에 올라왔었고요. 또 그 로봇 플랫폼 대부분을 우리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시죠? 알죠. 현대차에서 인수한 거. 네. 로봇 막 덤블링하고 막 그런 로봇개, 로봇. 윤석열 로봇개도 대통령하고 있고. 같이 그쵸. 걸었던. 덤블링하고 막 그런 로봇. 네. 근데 이거 덤블링하고 막 그런 로봇은 지금 이제는 안 만들 거예요. 이게 유압용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유압용 로봇은 힘은 세서 막 큰 동작 이런 건 잘하는데 정밀한 작업은 못 하거든요. 네. 현대차도 마찬가지. 그래서 전기로 하는 거 앞으로 이렇게 나갈 텐데 그 대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팀들이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을 사서
아틸라스라는 로봇인데 그걸 사서 거기다 소프트웨어를 입혀갖고 데리고 나왔어요. 자, 그리고 이쪽에서는 휴보를 데리고 나갔고, 근데 이걸 다 제치고 1등 했거든요, 본선에서. 그러니까 1등 했으니까 이거는 공인이 딱 된 거죠. 이거는 뭐, 딴 말이 필요 없잖아요. 똑같은 재난 상황 주어지고 똑같은 인물 줬는데 얘가 1등 했으니까. 그것만 봐도 기술력이 얼마나 대단한 회사라는 건 알 수 있겠죠. 네. 자, 이 뭐 아주 심플하게 이해가 됩니다. MIT 공대에서 들여다봤을 정도의, 게다가 2015년 세계적인 이 다르파 로봇 챌린지, 로봇 경진대회에서 입증된 기술력이죠. 네. 단지 힘만 센 게 아니라 세밀하게 조절이 가능한 세계 탑급의 기술력으로 지금 전문가께서는 보고 계시는데, 자,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전문가님, 이 기업의 핵심 경쟁력, 전략이 또 따로 있다고요? 예, 그거는 이것도 오준호 교수님이 참 네. 전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대단하시네요. 이 뭐냐면 그냥 WCK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죠? W는 월드 클래스의 퀄리티, 와우. C는 차이나의 프라이스, 와우. K는 코리아의 서비스. 아니, 이거 그러니까 좋은 거 다 붙였는데요? 예, 세계적인 퀄리티의 로봇을 중국의 가격으로 우리나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판다라는 그런 계획인데요. 이게 가능해요. 가능한 게 뭐냐면 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로봇을 오준호 교수님이 뚝딱뚝딱 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품을 다 만들 줄 아는 거예요. 뭐 어떤 로봇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사다 쓰고 또 감속기는 어디서 사고, 사고 뭐는- 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 만들 줄 알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올해 1분기 저 실적을 뜯어봐도 그렇고 저 작년 사업 보고서를 봐도 그렇고요. 매출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 그게 44% 정도 되거든요. 올해 1분기에. 네. 근데 이게 제품을 팔 때 다른 기업들보다 한 20% 정도 싸게 팔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남거든요. 자, 두산 로보틱스를 하나 예를 들면, 두산 로보틱스가 매출이 3배 이상 많았거든요. 근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매출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72% 정도 돼요. 그리고 우리 뉴로메카라는 기업 있죠. 네. 협동 로봇 만드는 기업. 그거는 매출이 비슷한데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요. 거기는 매출 원가율이 90%가 넘거든요. 그러면은 이익이 많이 안 남겠네요. 그렇죠. 이익이 남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서 팔아야 예. 겨우 흑자가 날까 말까고. 달리나베로 가야.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게 경쟁력이죠. 원가를 싸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자기들이 핵심 부품들을 만들기 때문에 중국의 가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핵심 경쟁력까지 상당히 좀 탄탄하게 매력적인 업체인데 그래서 더 궁금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만들었는지 계속해서 오 교수님 얘기를 좀 해주셔가지고 맞아요. 지금까지도 최대 주주로 그리고 또 경영자, 그 C레벨로 자리를 좀 잡고 계신 건지, 그리고 또 주요 주주 얘기 나오면서 삼성전자의 뭐 피인수가 된다 뭐 이런 기대감이 있어서 지금 지분 구성에 삼성전자가 좀 들어가 있긴 하죠. 예, 어떻게 되나요? 오준호 교수님하고 특수관계인들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한 44.08% 정도 돼요. 그리고 삼성전자 지분이 14.71%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직원들도 충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월급은 많이 안 주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왜 충성도가 높으냐? 작년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시비를 발행한 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시비 저 행사가가 19,000 몇백 원 정도였었거든요. 그걸 오준호 교수님 몫이 있었는데 그걸 직원들한테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남아있죠. 교수님이. 그러면 그리고 남아있죠. 제자들이고 어. 서로 끈끈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네. 아이고 내 새끼들이니까 내가 이만큼은 해줘야지. 그리고 거기 있는 직원들은 아이고 우리 교수님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같이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한 20억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받은 게. 네. 그러니까 뭐 회사 떠날 일이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끈끈한 그런 관계들도 있고 직원들도 많이 안 뽑아요. 네. 직원도 지금 72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원가율뿐만 아니라 뭐 판매비와 관리비 이런 부분들도
다른 기업들보다는 상당히 낮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보면은 지금 설립을 해서 지금까지 끌고 오고 계신 걸 보면 회사에 대한 애착도 대단하고 또 책임 경영의 일환으로도 또 볼 수가 있고 또 직원들도 애사심이 대단하고 여기에 삼성전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또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44%면 사실 경영권이 흔들린다거나 뭐 이럴 만한 일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역시 그 삼성전자 얘기가 나오니까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 초에도 아마 이 관련된 기대감으로 주가가 움직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삼성전자의 인수 가능성, 뭐, 삼성로보틱스 얘기 나오잖아요. 맞아요. 이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 이거 정확하게 짚으면요. 네네. 삼성에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선택한 그런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레인보우 삼성을? 로보틱스가 삼성을 선택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많이 다른 거죠? 예, 왜냐하면 이때 우리나라 뭐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요. 최대 ICT 기업, 뭐 네이버쯤 될 것 같아요. 최대 ICT 기업이 그쪽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쪽하고 투자 얘기가 오고 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경영진이 이정호 대표하고 삼성 사장단들 대상으로 로봇 교육을 시키러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교육받고 사장단들이 그날 저녁에 긴급회의를 한 거예요. 긴급회의를 해서 야, 우리 저거 지분 투자하자. 그날 저녁에 결정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선택지가 있었던 거예요. 삼성하고 할 것이냐 아니면 ICT 쪽하고 할 것이냐. 근데 삼성이 제조업 기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삼성을 선택한 건데요. 자, 이거 핀수는 저는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지분 투자를 하고 최대 주주하고 특수관계인 지금 지분 44.08%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콜옵션 계약이 돼 있어요. 콜옵션이라는 건 삼성전자에서 야, 우리 돈을 먼저 얼마 주는 거죠. 얼마를 줬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돈을 주고 야, 이거 우리가 뭐 원할 때 니들은 지분을 무조건 팔아야 돼. 이게 옵션 계약이잖아요. 근데 그런 계약을 했는데 대주주 지분 44% 중에 20%는 그 행사가가 34,000원이에요. 34,000원. 왜냐하면 그때 전환사채란다. 삼자배정 유상증자 할 때 그 가격이 그 정도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20%는 그 가격으로 하고 나머지 지분은 시가로 하겠다. 이렇게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기간도 있습니다. 2026년까지 1차는 20%는 2026년도 3월 달일 거예요. 네. 그때까지 행사를 하면 되는 거고 예. 나머지 시가로 하는 거 그거는 2029년까지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삼성이 2차까지는 안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에요. 1차 20%만 해도 지분 34% 되잖아요. 네. 근데 또 우리 피규어 AI라는 로봇 기업 아시죠? 오픈 AI. 예, 오픈 AI에서 투자하고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투자하고 네. 이게 삼성전자에서도 500만 달러 투자했죠. 예. 왜 이렇게 투자를 했냐 하면요. 딱 하나입니다. 사람 보고 투자를 한 거예요. 그 피규어 AI가 보스턴 로보틱스에서 있던 분이 아틀라스 만들고 그러던 분이 나와서 차린 회사거든요. 네. 사람 하나 보고 투자한 거거든요. 근데 이 최대 주주 지분을 전부 다 콜옵션 인수를 하면 뭐 50% 훌쩍 넘어가죠. 근데 오준호 교수님 그만두면 어떡해?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이게 1차까지만 해서 한 34% 정도? 그 정도까지만 이렇게 하고 또 쭉 갈 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2029년 정도까지 행사를 하면 되니까. 예. 근데 이거는 언제 나올지 몰라요. 내일 당장 나올 수도 있고, 콜옵션 행사하는 거는. 예. 2026년까지니까 뭐 1, 2년 있다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고요. 자, 뭐 그렇게 되면 삼성 로보틱스로 사명이 변경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무리하게 막 지분을 적대적으로 확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 임원진들과 같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이 콜옵션 행사라든지 이렇게 지분 확대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그러면 잠재적인 또 긍정적 요인으로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유중 참여 말고도 삼성전자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뭐 같이 했다 이런 기사 종종 봤던 것 같은데 더 있죠? 그렇죠. 많죠.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 웰스토리에 그 협동 로봇 공급하는 거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갑자기 그 서비스 로봇, 그 서빙 로봇을 만든다 그래요. 이거 다른 데서는 그 만들려 그러면 엄청나게 시간 오래 걸리고 막 해야 되는데 네. 우리 만들게 그러더니 뚝딱 만들어버렸어요. 이거는 왜 만들었을까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삼성 웰스토리 그 식당 운영하는 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조리하는 로봇 외에도 거기서 서빙하는 로봇도 필요했기 때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 웰스토리에 이런 것들 공급 계약 체결했으니까 그쪽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우리 갤럭시 폴드 5인가 작년 생산 라인이겠네요. 작년 거겠네요. 거기 생산 라인을 삼성에서 언팩 행사할 때 제조 공정을 쭉 이렇게 재현을 했는데요. 거기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협동 로봇이 나왔어요. 그거 맞아요. 기사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회사에다가 공급하냐? 그러니까 우리 대답은 못 해줘요. 예. 근데 우리께 맞긴 맞아요. 그랬거든요. 맞긴 맞는데 대답은 못 해줘요. 네. 그러니까 삼성 제조 공장에도 들어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재용 회장님이 작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저 로봇을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어서 반도체 공장에 투입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러고 난 다음에요. 바퀴 달린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었어요. 뚝딱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이 자동차 공장 이런 데는 좀 덜 정밀해도 가능하잖아요.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람 대신 무인화를 하려는 거거든요. 이게 삼성에서 그 미국에 공장 짓는데 야, 그 인건비 비싼데 그거 어떻게 버티려고 하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저는 이걸로 가능하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단가는 최대한 낮추고 그러기 위해서 밑에는 바퀴를 달고 팔을 2개 단 그 휴머노이드를 예. 개발을 한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개발한 그 바퀴 달린 저 Y-01이에요. RB-Y-01 모델명이. 네. 그거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라인에 투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삼성전자의 그 피인수 이야기부터 협업 사례들까지 상세히 살펴드렸는데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바라보는 기대감들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주가 보시면 뭐 대단했죠? 4만 원부터 24만 원까지 쌌던 종목이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잘 가서 그런지 이번에 올해 흘러가는 주가 흐름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답답하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해주실까요? 욕심도 많으시죠. 지난해 너무 많이 아니, 올랐다. 저만 하더라도 지금 저 말씀 막 드리고 네. 그래서 매수를 한 게 2022년도에 21,000원대 뭐 많이 매수하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보니까 또 실제로 귀여운 가격인데요. 이거 10배 일단 나왔으면 됐지. 거기서 뭘 또 계속 가는 주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만큼 올랐으면 당연히 쉬어가는 거고요. 네. 자, 저는 이게 훨씬 더 많이 간다라는 생각에 그냥 안 팔고 계속 들고 가는데요. 오. 네이버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이버요. 자, 이 네이버의 주가입니다. 지금 일봉을 막 이렇게 해놨는데요. 우리 앵커님들 네이버 2001년도에 상장이 됐는데 그때 네이버 매출이 얼마쯤 됐을까요? 그때 뭐 많이 있었을까요? 사실 그때는 경쟁사들이 많았잖아요. 예. 저는 1,000억? 1,000억? 예? 네. 저는 보다 앵커님. 훨씬 적을 것 같은데. 한 얼마? 10억? 100억 사이? 88억. 그쵸? 예. 제가 맞췄습니다. 그거밖에 안 됐다고요? 예, 그때 88억이었어요. 그때 경쟁사 네이버가요? 진짜 많았잖아요. 예, 근데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경쟁. 예.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건데 그 많던 기업들을 싹 다 정리했잖아요. 맞아요. 네이버가. 군림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성장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로봇주들 전에 종목 상담할 때도 생각나는데 2022년도 그때 한 11월 달쯤 된 것 같아요. 종목 진단하는 데서 류일 로보틱스를 네. 종목 신청이 들어왔어요? 예, 신청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26,000원, 26,000원 비슷했어요. 그래 이거 말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갈아타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진짜 갈아탔는지 안 갈아탔는지 모르겠고요. 지금 유일 로보틱스 아직도 그 가격이죠.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24만 원 갔다 17만 원. 자, 근데 이 과정이 어떻게 그래서 가장 탑에 있는 기업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네이버 주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뭐 희석된 가격입니다. 뭐 증자하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에. 자, 보시게 되면 이만큼만 딱 잘라놔도요. 자, 여기서 자, 보시면 1,000원대에서 쭉 이렇게 가다가요. 여기 뭐 한 7,000원대 갔네요. 한 7배 갔죠? 7배 가다가 이거 신기간이 이게 얼마입니까? 1년이에요, 1년. 이게 1년 동안 이렇게 쉬다가 또 쭉 치고 올라갔다가 보면 이거는 얼마를 기었나요? 여기 2004년도 뭐 6월 달부터 기어서 예. 2005년도 한 6월 달 이때도 한 1년 쉬었네요. 한참 쉬었네요. 예.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24만 원 찍은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맞아요. 당연히 쉬는 기간이다라고 봐야 돼요. 근데 시대의 변화에 맞는 종목들, 시대를 선도해 가는 종목들, 그 중에 탑에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은 다 극복이 되고, 네이버가 1,000원에서 40만 원 갔으니까 400배가 간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 해봤자 뭐 10배 올라왔다가 좀 조정받고 있는 모습이죠. 만약에 저는 이게 삼성하고 합쳐지게 된다라면요, 엄청난 시너지가 나올 거로 보거든요. 삼성전자의 AI 기술, 이런 것들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로보틱스 기술,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지금 뭐 가장 앞서 있는 데가 테슬라, 옵티머스, 그 다음에 피규어 AI, 그 다음 중국 기업들, 뭐 이런 것들로 보고 있는데요. 그쪽하고도 견줘도 뭐 손색이 없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로보틱스 기술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르파 챌린지에서 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피규어 AI의 피규어 021이라는 로봇, 그 로봇은 야 책상 위에 뭐 막 있는데 야 뭐 그 먹을 거 좀 먹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사과를 딱 집어줘요. 예. 그러고 야 왜 이걸 줬어 그러니까 먹을 거 이거밖에 없잖아요 책상 위에 먹을 거, 그렇게 해도 대답을 했거든요. 이게 AI하고 합쳐졌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나게 똑똑해지는 건데. 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도 가능하겠지만요. 좀 더 실용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우리 그런 것들, 휴머노이드 로봇들, 이런 것들도 뭐 삼성 공장이나 이런 데다 초점을 맞추는 것 같고, 예. 피규어 AI나 뭐 그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협동 로봇 이런 거 안 만들거든요. 근데 이쪽은 돈이 되는 것부터 차근차근 해서 돈을 계속 벌면서 키워나가겠다, 이런 얘기 같아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20년 만에 400배가 올라왔는데, 네. 에코프로는 10년 만에 500배가 올라왔어요. 그거 예전에 2015년 막 그때도 전기차 그랬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주가가 뭐 3,000원 뭐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굴곡이 있었죠. 네. 왔다 갔다 굴곡이 있었는데 결국은 뭘 해서 이렇게 벌 수 있겠어요? 없어요. 네. 뭐 이거 치고받고 저거 간다 쫓아가고 그래서 절대 못 벌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야, 이거 좀 올라갔는데 내려오면 다시 사야지 그러고 팔고 네. 못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네. 이런 거는 그냥 시세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종목을 볼 때는 시세를 보지 말고 시대의 변화, 세상을 봐야 돼요. 세상을 보고 네. 그중에 가장 기술력이 높은 기업, 그런 기업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네, 지금 마치 내 새끼한테 왜 이래? 라는 듯이 정말 갑자기 막 격양하셔가지고 막 예. 네이버, 막 에코프로 막 이만큼 올랐으면 됐지 이러면서 목소리를 높여주셨는데,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는 심정으로 실적은 사실은 이 로봇주를 이야기를 할 때 약간은 좀 약점으로 꼽히잖아요. 예. 조금 전에 기술력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상당히 여러 가지로 부품도 만들고 내재화해서 원가율도 높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적자다. 그거 어찌된 일입니까? 실적 좀 봐주세요. 이거 적자, 작년에는 적자 났죠? 적자도 많이 났어요. 네. 446원.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 적자 아니에요. 왜요? 무슨 얘기죠? 자, 뭐냐면, 우리 그때 CB 발행했다 그랬잖아요. 네. 네. 2021년도 말에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그 주가가 올라가면 회계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그 이 주식으로 전환되고 그 차액만큼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회계 처리한 거 현금 입출금 없고, 그것 때문에 마이너스로 찍히는 거고요. 네. 실제로는 작년에도 흑자였어요. 예. 그리고 이게 보면 2018년도부터 적자가 났는데요. 그전에는 흑자였습니다. 상장되기 전에. 왜냐하면 그때는 큐버를 만들어서 그냥
저 연구소나 이런 데서 휴보 좀 만들어 파세요. 그러면 예, 그러고 한 개 만들어서 팔고 그러니까 남은 거예요. 네. 근데 그때부터 2018년도부터 적자가 난 거는 요거는 협동 로봇을 개발하면서 그때부터 이 로봇 저 로봇 다 만들면서 휴보를 안 팔았어요. 그래서 적자가 난 거고 작년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매출액이 꽤는 아니고 뭐 조금 증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작년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 진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작년에 미국 대리점 이런 것들 다 세팅이 다 끝났거든요. 예. 세팅 다 끝나고 현지 법인도 다 만들었고 미국 쪽은 또 이 협동 로봇이 진출하려면 네.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 제품이 다 통과를 했으니까 미국 쪽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발판도 다 마련이 돼 있는 거고요. 자, 뭐 실적 부분들 이건 적자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 흑자를 흑자 전환하는 그런 부분들도 네. 지금 작년에도 흑자였고요. 올해도 흑자일 거예요. 그러면 그 실적 전망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좀 대부분이 보면 그냥 요거 보이는 거 446억 적자 많이 났다 그러는데 적자 아니고 흑자였습니다. 올해도 흑자 날 거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영업 외적으로 이 재무상으로 발생하는 이 표면적인 것이기 때문에 크게 실적적으로도 약점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 그러면 기술적으로 차트 위치도 좀 봐주세요.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는 마지노선이 아닌가라든지 뭐 이런 게 있다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자, 만약에 경제 위기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게 같이 온다라면 60주 이평선이 꺾일 수 있어요. 그 네이버도 그렇고 다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회복됐는데 그런 일이 없다라면 이 60주 이평선 같은 경우는 우상향하는 모습을 계속 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게 저 15만 원 아래 구간으로 내려가서 상당 기간, 긴 기간 그쪽에 머물러 있다라면 뭐 그거는 조금 위험 신호다라고도 볼 수 있을 거고요. 하지만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이 15만 원이라는 가격대 네. 뭐 요 정도만 지켜주면 문제 없을 것 같고 또 일시적으로 이렇게 이탈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장기 투자하는 데는 전혀 뭐 문제가 없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사업의 진심인 기업이죠. 앞으로 사업에 대한 전망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로봇 사업 전망 좀 어떻게 보시는지 붙여주시죠. 자, 지금 계속해서 로봇 쪽에 집중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외에 로봇 기술이 들어간 것, 천문 마운트 같은 것들 아까 설명드렸죠. 예. 자,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자, 지금 새로 이게 기술들을 다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적응이 가능해요. 그리고 응용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 휴머노이드 로봇에 바퀴 달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오준호 교수님이 이 로봇 손을 갖고 다니는 걸 봤었거든요, 제가. 오. 그러니까 이 로봇 손은 그거 벌써 꽤 오래됐어요. 저는 전 세계 로봇 시장에서 선두권에 서 있는 그런 로봇 기업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자, 뭐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은 장기로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는 주가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네. 그런 부분 신경 쓰지 마시고 장기로 들고 가기에 되게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차트에서도 주봉을 봐주셨잖아요. 그만큼 중장기적인 흐름을 보자라는 말씀이신데 마지막으로 이 로봇 사업 잘하는 건 알겠고 사실 본업 잘한다고 다 주가 가는 거 아니잖아요. 환경이 뒷받침돼야 되고 예. 뭔가 플러스 알파의 요인, 그 밖에 기대 요인이 있다면 어떤 걸 볼 수 있을까요? 정부의 정책 효과가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자, 정부는 2030년까지 네. 첨단 로봇 시장을 한 3조 플러스 알파를 투입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20조 시장으로 키우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시장만 20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다른 해외 쪽들 미국 법인들 다 만들어 놓고 그랬으니까 그런 쪽들 생각해 보면 엄청날 거고 첨단 로봇 하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장을 주름 잡을 거고 지금 사옥을 새로 만들고 있어요. 지금 올해 공사 들어갔는데 내년 12월 달에 공사가 완료될 겁니다. 근데 요게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만드는데요. 여기에 다 들어가요. 협동 로봇 만드는 생산 라인, 서비스 로봇, 그 다음에 사족 보행 로봇, 이족 보행 로봇, 천문 마운트, 거기다가 핵심 부품 만드는 그 설비까지 거기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공장에서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만든 로봇이 로봇을 만들 거예요.
사람이 최소화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산 시설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협동 로봇 만들어서 그 협동 로봇 갖고 야 로봇 만들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나중에 원가 경쟁력은 지금도 원가율을 다른 데보다 뭐 한 20% 싸게 파는데도 원가율이 40%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44% 정도 나오니까 그때가 되면 생산을 대량으로 하게 되고 또 이런 것들 로봇을 만들고 핵심 부품들 다 거기서 만드니까 네. 원가 경쟁력은 훨씬 더 커질 걸로 봅니다. 그러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계속 성장해 나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한 종목 보는데 거의 또 1시간을 채워봤습니다. 이런 내용들만 여러분 잘 되새겨서 공부해 보신다면 아마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한정에서는 박사는 아니어도 한 석사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자, 마지막으로 오늘 모신 이재필 전문가의 한마디 소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벌거벗은 종목사 첫 시가 좀 어떠셨습니까, 전문가님? 자, 제가 오늘은 좀 잘 됐다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방송에서 뭐 명인들의 복귀나 뭐 배워야 산다 이런 데서도 한 종목만 다룰 수 없잖아요. 맞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네이버에 이재필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검색해 보세요. 동영상 쫙 뜨는데요. 저 봤어요. 예, 네. 그게 2021년도부터 좋아요 사세요 좋아요 사세요 그랬던 내용인데 이 내용들은 다 보면 짜투리예요. 이 얘기 잠깐 하고 좋아요 사세요 요런 것도 있어요 좋아요 사세요 이런 것도 좋아요 사세요 그랬으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들은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있구나. 그리고 다른 거는 못 들으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런데 한 자리에서 좀 뭐 할 얘기 더 되게 많은데요. 일단 뭐 1시간 정도 얘기를 하니까 어느 정도는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자, 공부하고 연구하신 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또 마음껏 이렇게 또 다 나눠주신 것 같아요. 아마 충분히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공부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벌거벗은 종목사 오늘 시간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유튜브 이 커뮤니티가 저희 준비가 되면 이 벌거벗길 종목에 대한 여러분의 사연 접수도 받을 테니까 앞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벌거벗은 종목사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